안녕하십니까. 하한가를 상한가로 만들기 위해 기업의 가치를 열심히 연구하는 정화상 기업가치연구소의 자산관리사 정태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박 투자의 길 22번째 시간으로서 솔트룩스 상장 후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날 대박 투자의 길 21번째 시간에 솔트룩스 공모주 투자 투자 수익 배로 올리려면 이런 주제로다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많은 독자님들이 구독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보다 한 10배 정도 많은 독자님들이 구독을 해 주셔갖고요.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질문 1입니다. 솔트룩스의 그 공모 경쟁률과 시초가 예상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의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제로금리 시대죠. 금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금 적금의 시대는 가고 어차피 투자의 시대가 왔습니다. 결국 투자를 할 줄 모르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서 거의 폭탄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도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고요. 또 여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데 이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무제한으로 돈을 막 풀고 있죠. 유동성 공급이 엄청나죠. 그래서 갈 곳을 모르는 그 시중 자금들이 결국 비교적 안전한 공모주 투자에 많이 몰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와중에 솔트룩스도 공모에 나섰고 공모 경쟁률이 지난 7월 13, 14일 양일간 받은 결과 953.53대 1, 953대 1, 거의 1000대 1 가까운 경쟁률을 보였죠. 그리고 7월 16일은 청약 증거금도 다 환불을 했더군요. 그러면은 최근 공모주들이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 주가 형성 사례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AT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6월 22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상장을 했는데요. 공모가가 7,8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 공모가 밴드가 6,400원에서 7,800원인데 가장 상단인 7,800원의 공모가가 형성이 됐고요. 근데 시초가는 이 공모가의 90% 내지 200%에서 형성이 되는데 얘는 최고 높은 공모가의 2배인 15,600원의 시초가가 형성이 됐고요. 이렇게 높은 시초가가 형성된 이유는 공모 경쟁률이 1552대 1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높았죠. 그리고 이렇게 공모가 형성되었고 2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다음에 상장 후 최고가가 28,000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22일 상장하고 22, 23, 24일 날 그 최고가는 28,000원까지 올라갔죠. 그 다음 두 번째 SK바이오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는 7월 2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는 49,000원입니다. 그 공모가 희망 밴드가 44,100원에서 98,000원이었는데 그 2배인 98,000원의 시초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모 경쟁률이 얘도 개인이 323대 1, 기관은 835대 1로 굉장히 높았죠. 근데 이 SK바이오팜은 연속 상한가 3일 연속 상한가를 해갖고 상한가 끝에 26만 9,500원까지 최고가를 이룬 다음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A프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 7월 16일 목요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공모가가 21,600원이었고요. 그 희망밴드가 19,440원에서 43,200원이었는데 희망밴드보다 약간 높은 21,600원에 그 공모가가 결정이 됐고 시초가는 공모가의 2배이는 43,200원에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높은 공모가가 시초가가 형성된 배경은 공모 경쟁률이
개인은 1582대 1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1090대 1로 높았고요. 근데 얘는 연속 상한가 하루밖에 못 쳤습니다. 1일 치고 최고가가 62,900원에 지난 금요일 날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주인공 솔트룩스를 봐야 되겠죠. 얘는 지금 공모가가 25,000원이었죠. 공모가 밴드가 24,000원에서 30,000원이었는데 공모가 밴드 하단보다 약간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럼 시초가는 얼마에 형성이 될까요? 최고 5만원이 될 수가 있고, 만약 장이 안 좋아져 갖고 공모가의 90% 형성된다면 22,500원이겠죠. 근데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공모 청약 경쟁률이 953대 1로 다른 A 프로나 LET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거의 1000대 1에 가까운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니까요. 그러면 연속 상한가는 얼마나 칠까요? 많이 치면 3일, 적게 치면 1일, 중간 치면 2일 정도 되겠죠. 그래서 얘는 상장 후 최고가가 상장 후 주가 예상 밴드가 29,250원에서 109,850원까지 이렇게 밴드가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23일 날 막상 상장이 돼봐야 정확한 걸 알 수가 있겠죠. 다음 질문 3입니다. 그러면 재무적 관점에서 다른 공모주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첫째, 성장 지표인 매출 증가율은 비교적 양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공모주에 비해서. 그리고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은 보통 정도고요. 그러면 재무적 안정성 지표인 부채 비율과 당좌 비율은 아주 매우 우수한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먼저 LET를 보면 LET는 디스플레이 모듈 장비 제조기업입니다. 그런데 얘는 매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5.5%였고요. 2019년 한 해만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은 23%에서 영업이익률은 높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77%에서 100% 미만에서 안정되어 있고요. 당좌 비율도 441%에서 유동성 현금성 자산이 유동 부채의 4배, 4.4배나 돼갖고 재무적으로 안정된 걸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SK바이오팜하고 비교해보면은 SK바이오팜은 중추신경계 신약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은 초기 투자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죠. 그런데 SK라는 대그룹의 계열사니까 비교적 매출 증가율은 11,263%고,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6.4%, 64%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도 마이너스 1167%고, 당좌 비율 63% 이렇게 재무적으로는 불안정하지만, SK라는 대그룹에 소속해서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프로는 2차 전지 제조업입니다. 전기 충방전기 기업입니다. 매출 증가율은 11.2%를 양호하고요. 영업이익률도 15%, 수익성도 괜찮았고, 부채 비율이 130%에 좀 높고, 당좌 비율이 96%에서 재무적으로는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솔트룩스는 우리 인공지능 빅데이터 선두 기업이죠. 얘는 매출 증가율은 20%라서 굉장히 양호하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만약 기억이 안 나는 분은 지난 7월 12일자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0.2%에서 비교적 아직 수익성이 검증되진 않았고요. 그 다음 부채 비율 10%, 당좌 비율 182%에서 재무적으로는 아주 우수하고 안정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 3입니다. 솔트룩스가 상장 후 주가 형성 여건을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산업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의 선두 기업인 솔트룩스에게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기업의 그 내적 측면, 내부적 측면을 보겠습니다. 먼저 성장성은 양호한 걸로 말씀을 드렸죠. 매출 성장성이 20 내지 24% 최근 3년간, 향후에도 그 정도로 예상하고요. 근데 수익성은 아직까지는 좀 저조하다고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0.2%에 불과했고요. 그런 상태고, 재무적 안정성은 양호한 걸로 생각됩니다. 부채 비율이 10%, 당좌 비율이 182%나 되니까요. 이렇게 수익성이 아직 검증을 받지 못해서 상장을 위한 공모가 심사 과정에서 실적이 아닌 장밋빛 전망을 보고서 공모가를 좀 높게 책정했다는 이런 일부 비판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장의 유동성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최근 6, 7월에 공모주 신규 상장 시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죠. 앞에 보면 1000대 1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리고 또 시초가가 아주 높게 형성이 되고 있죠. 공모가의 2배 정도로. 그리고 상장 후에 2, 3일, 2일, 많게는 3일씩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할 정도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점을 감안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 네 번째입니다. 상장 후 효과적인 그 전략은,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제 7월 23일 날 상장이 되면은 우리 많은 독자님들 중에서 이미 그 공모주 청약을 받은 분들은 약 2,500만 원을 투자해서 1000주를 공모 신청했다면 한 주는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현금으로 돌려받았을 테고요. 그러면은 한번 그 상장 후 주가 양상 그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아주 낙관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잘 갈 때,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중립적으로, 보통적으로 갈 때, 세 번째는 아주 비관적으로 나쁘게 갈 때, 이 세 가지 양상을 놓고요. 이 세 가지 양상 중에서 어디로 형성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낙관적일 때 시초가는 아마 공모가 25,000원의 2배인 한 5만원에서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립적으로다가 한 보통 정도 간다라면 공모가의 한 1.5배인 37,500원 정도의 형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시초가가. 그리고 비관적으로 장이 안 좋아지고 막 이러면은 공모가의 0.9배, 90%인 한 22,500원의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일반인 대상 공모 경쟁률이 거의 1000대 1에 가까웠으니까 이렇게까지 나빠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연속 상한가를 며칠이나 칠까요? 아주 좋으면 3일은 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립적으로 보면 이틀은 칠 거고요. 못 쳐도 하루는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초가 근처에서 매입을 하셔야 될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 추정, 이렇게 3일을 치면 추정 최고가가 5만원의 시초가에서 형성됐다면 109,850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투자 수익률은 119%가 될 겁니다. 더블이 좀 넘게 먹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공모가의 1.5배인 37,500원에서 시초가가 돼갖고 두 번 그 연속 상한가를 치면 63,375원일 거고요. 이럴 경우에도 투자 수익률은 한 69%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비관적으로 22,500원에 시작을 했는데 하루를 상한가를 치면 29,250원이 되고, 이럴 때도 3만원 30%는 남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초가에 사고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이 최고였을 때 그 매도하는 걸로 이렇게 잡는 전략을 세워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 기울여야 될 것은 이 상장 직후에 그 매입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자는 매입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딱 형성될 때 초기에 그냥 그 예약 매입을 하든지 시초가에, 아니면은 그 장 형성되고 바로 시초가보다 좀 올라가더라도 바로 매입을 하든지, 이런 작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세 가지 시나리오보다 벗어나서 최악의 경우 공모가 아래에서 시초가가 형성되고 떨어질 경우에, 이럴 때는 그 솔트룩스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그 선두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어떨까.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제 개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요. 안전하고 효과적인 투자 전략을 제가 생각하는 투자 전략을 제안 드립니다. 요거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고요.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고 그 투자의 과실이나 투자의 손실도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초보 투자자 또는 소액 투자자는 10주 정도만 사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 5만원의 시초가에 형성돼서 5만원에 산다면 50만원만 투자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경험이 있는 투자자나 어느 정도 이제 좀 투자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그 한 100주 정도, 그러면 한 500만원 정도 투자하겠네요. 그 정도로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낙관과 중립 사이에서 그 이제 주가가 그 결정이 될 텐데요. 글쎄 제 생각에는 중립 이상에서 주가가 그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목표 수익률 최소 30%에서 최대 100% 정도만 잡고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걸로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투자는 어디까지나 본인 책임이며 그 투자에 따른 수익도 손실도 다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유익하셨나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을 꼭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요. 좋아요,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늘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종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는 독자분들께서는 주변 지인이나 자녀, 대학생이나 젊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에게도 구독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고 투자의 시대입니다. 투자를 모르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젊어서부터 투자와 금융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만 경제적 자유를 빨리 누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에서 블로그를 운영합니다. 들어가시려면 정화상 기업가치연구소를 네이버에서 치시면은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매일매일의 그 특징주라든지 또 아니면은 그 시장 이슈 이런 거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은 제작 못하고 카페와 블로그에만 올리고 있습니다. 바쁘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 제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